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 역시 방사선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국립암센터에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로봇과 방산 분야에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각각 1개씩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유무인기용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이 지정됐는데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해제 이후 5달 만에 재발령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어르신과 임신부, 어린이 등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일자리 가운데 10% 정도는 챗GPT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무직이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관리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국립암센터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정비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됐던 사건 역시 정비작업 절차의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의식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립암센터 방사선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는 휴식을 위해 CCTV 모니터를 끄고 가속기실에 들어갔으며 정비작업자는 CCTV가 꺼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돼 방사선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 이후에도 상황 확인과 조치, 보고 등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립암센터의 품질관리 절차서에 따라 정비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정비작업 관리감독 부재와 시정조치 보고서 미작성, 개인 피폭 선량계 미착용 등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에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관리 감독,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방사선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 첨단 전략 기술 분야로 로봇과 방산 분야 신기술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 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된 첨단 전략기술 2건 중 하나인 로봇 분야에선 초속 3.3m로 이동하고 20kg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산 분야에선 유무인기용 15,000파운드 포스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이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반도체를 비롯한 4대 첨단 산업에 공급하는 정책 금융으로 올해 대비 39% 증가한 25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첨단 전략사원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미는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가 작지만 수천 마리가 힘을 모으면 크고 무거운 물체도 옮길 수 있는데요. 곤충의 이런 협동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특별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개미 주위를 맴도는 작은 물체들. 개미를 서서히 인도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데려다 놓습니다. 커다란 공벌레를 들어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애벌레가 먹이를 먹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이 작은 물체들의 정체, 바로 로봇입니다. 한양대 연구진이 개발한 마이크로 로봇인데요. 자성을 띠는 직육면체 모양의 로봇 수백 개가 함께 움직이며 목적을 달성하는 군집 로봇입니다. 단순히 원 모양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자기장 밀도를 조절해 섬세하고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조합에 따라 운동 형태도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끊긴 전선 사이에 금속을 넣어줘 전구에 불을 켤 수도 있고 금속을 제거해 전구를 끄기도 합니다.
게다가 액체 위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데요. 1000개의 로봇이 마치 뗏목처럼 뭉쳐서 로봇 한 개보다 무려 2000배나 무거운 알약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로봇은 막힌 혈관에 들어가 혈전 등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진은 로봇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서 로봇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가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우주 부품들을 국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제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우주 부품 기술 국산화 전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5대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우주 부품 기술이 포함되는데 우주 탐사 확대 기술 64개, 우주 수송 31개, 우주 산업 및 안보 61개 등 총 167개 기술입니다. 우주청은 또 2030년까지 4001대 우주청 청사 건립 추진 전략을 담은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 방향과 최초 민간 기업 주관으로 진행될 정지 궤도 기상, 우주 기상 위성 개발 계획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일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탄핵 전국 속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겨울 과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기준의 하나인 고정성을 폐지한 건데 새로 바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해석은 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이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임금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인권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정인입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270만 개로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3개 연구 보고서를 담아 발간한 2024 사회 동향에 따르면 GPT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277만여 개로 전체 일자리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가능성은 낮지만 GPT를 통해 보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은 454만여 개, 16%로 추정됐습니다. 모든 사무직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관리직은 AI 노출도가 65.1%로 가장 높아 AI 기술로 인해 자동화할 가능성이 큰 직군으로 꼽혔습니다.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구글 스트리트 뷰에 찍혀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 단서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는 30대 쿠바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근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타후에코 거리에 빨간색 차량이 서 있고 한 남성은 트렁크에 커다란 흰색 자루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종된 남성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용의자 2명을 체포했고 이달 초 근처 묘지에서는 실종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면서도 일부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 서비스로 360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보내 세계 곳곳을 촬영해 업로드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 올해의 과학기술 뉴스 60건을 선정했습니다. 과총은 올 한 해 이뤄진 연구개발 성과와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종합, 과학기술 정책 등 총 6개 분야에서 각각 10개의 과학기술 뉴스 총 6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뉴스에는 초파리 산소 전달 기전 규명, 삼성전자의 V랜드 개발, 감수 분열 난제 해결, 우주항공청 개청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의 과학기술 뉴스는 한 해 동안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이슈를 결산하는 의미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국민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뉴스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민 투표도 없앴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 이태식 과총 회장은 국민의 시각이 아닌 과학계 시각을 반영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앞으로의 선정 방식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값비싼 냉매 없이도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초저온을 달성할 수 있는 소형 냉각 장치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정상권 교수 연구진은 고가의 헬륨3 냉매 없이도 비교적 소형 크기로 초저온을 달성할 수 있는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장치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 순환 장치 없이도 냉각이 가능한 단열 탈자 냉동기에 액체 헬륨4의 증발 냉각 효과를 내는 흡착식 냉동기를 통합한 구조로 영하 272.85도의 초저온 상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냉동기를 수십 번 연속 작동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 서울과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에서 3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에도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나쁨 단계로 분류합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13명 이상이 독감에 걸리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 최근에는 1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으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고령층보다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됐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고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감염자도 24.7명이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 7월 해제된 뒤 5달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질병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임신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놔주는 백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처럼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제품은 앞으로 살생물 제품 승인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살균제와 살충제, 쥐약, 방충제 등은 내년 12월까지 안정성 효과와 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이듬해인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성분과 안전성, 효과를 검증한 15개 살생물 제품을 관련법 시행 뒤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목재용 보존제 등 다른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들도 오는 31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5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와 기타 어린이 제품 15종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215배 검출됐고 납도 기준치의 11배를 넘겼습니다. 또 스티커와 비즈 완구 등 제품 4종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날카로워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은 도다리, 여름엔 민어, 가을엔 전어, 그리고 겨울은 방어라고 했습니다.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알려졌지만 해수온 상승으로 강원 동해안이 주산지가 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방어 출하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양식장. 출렁이는 바다 위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물고기떼. 1년 가까이 양식장에서 키운 겨울 방어입니다. 길이는 1m가 넘고 몸통은 두툼합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꺼내 올린 방어가 그물 가득 헐떡입니다. 지금 올해 방어가 잘 자랐습니다. 황제 12kg가 넘는 흑대 방어고요. 오늘 출하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 준비, 가돌이에서 이제 빼가지고 출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방어를 모두 옮겨 싣고 다시 항포구에 도착한 어선.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무게를 재고 14.4! 8kg 이상만 나가도 대방어로 분류되는데 대포항 방어는 무게가 2배 가까이 나갑니다. 살이 오른 방어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 강원 동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최근 2년간 10,000톤이 넘게 잡히며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 1위입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 이제 동해안이 방어 주산지가 된 겁니다.
동해안 터줏대감이 된 방어입니다. 무게가 10kg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 이 겨울이 제철입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값싼 일본산 수입 방어가 곳곳에서 국산 방어로 둔갑해 팔리는 탓에 판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이 이제 큰 방어들은 비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좀 일본산 방어를 받아다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썰어서 파시는데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국산이 아닌 일본산인지 모르시는 거죠. 강원도는 어민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느덧 강원 동해안 주력 어종이 된 방어를 알리기 위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원도의 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 된 방어, 어획량은 물론 양식까지 성공하면서 겨울 항포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후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지지부진하기만 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와 피지사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 결제 대금 환급에 나서라는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중개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 조정에 들어간 소비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이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현금화할 자산도 없고 법원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 불가능한 상황.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피지사들도 함께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와 피지사 등 모두 120곳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한 건데 환급 범위는 결제 금액의 최대 90%, 최대 30%까지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인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90만 원까지, 피지사에는 3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고 합쳐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판매사들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피지사들은 그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 달 중순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약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소비자 단체는 사건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결렬됐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카드사 쪽에서 청구 유예해주던 것들이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유예가 어렵다라고 한 곳들도 있고 실제로 여행사와 피지사들은 조정위와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나 피지사 등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20.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매업이 28만 1,000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과 주점업은 16만 6천 개였습니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6%로 0.4%포인트 상승했는데 음식, 주점업의 무인 결제기 사용 비중이 8.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습니다. 도소매업은 금속 제조와 종합 상사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독감 유행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독감은 고령층보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층의 감염률이 더 높은 만큼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하시고 백신 접종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